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토탈로 한번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의 6개의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인데요.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장점이 뭐고 그리고 얘들의 특징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제 해성 DS 심택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네, 보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이 업종 자체 내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보면 일단 쇼티지가 나오고 있고 고급 기판 쪽으로 사양이 옮겨가고 그 빈자리를 중저가를 만든 기업들이 또 남아서 이제 리치 마켓을 공략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제는 과정화된 상태에서 뭔가 수익력이라든지 공급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세히 알아보면 뭔가 좋은 투자, 어떤 함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결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네, 6개 종목을 제가 골랐는데 TLB,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켓, 이스페타시스, 심텍 이렇게 골랐는데요. TLB부터 한번 볼까요? TLB 시총은 지금 1849억 정도이고 2020부터 TLB의 DDR5 DRAm용 PCB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한다. 동사가 DDR5의 최대 수혜주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도는데 네, 주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마진이 높은 반도체 검사 장비용 PCB 사업으로 응용 범위를 확장 중이다. 그렇죠? 저는 뭐 현재가가 37,000원인데 목표가를 한 45,000원 정도 뒀습니다. 네. 대덕전자. 뭐 아주 유명하죠. 그냥 PCB 업체로. FC, BGA 투자로 비메모리형 반도체 PCB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대덕전자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쓴다는 거죠? PCB 내에서 FC, BGA 가장 최첨단에 있는 그러한 기판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비메모리형 반도체로. 네. 지금 현재 가격은 18,500원인데 목표가는 한 22,000원 줬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9,141억인데 향후에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해성DS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해성DS. 네, 실적 성장 지속이 전망되고 있다. 해성DS 시가총은 7,840억. 네, 지금 가격은 44,000원인데 저는 55,000원 정도 받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관련 니드 프레임하고 기판하고 두 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양수 겸장으로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시총은 지금 7,480억에서 1조 정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통의 강자 코리아 서킷인데 전 분야에서 고루 성장 중입니다. 네, 코리아 서킷. 지금 가격은 16,950원 정도, 2만 원 정도 보고 있고 시총은 4천억인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볼까? 네, MLB 기판 시장이 상승하고 있죠. MLB 기판은 주로 5G 통신 장비 쪽에 사용되는 기판이 많은데 이 시장도 저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고가로 많이 가버리죠. 그래서 MLB 기판 시장이 비어 있는데 이걸 이스페타시스가 눌러 앉아서 과점 형태를 하고 있죠. 네. 4,610원인데 5,500원까지 주가는 상승할 거로 보고 있다. 시총도 좀 싼 편입니다. 1,861억인데 더 올라가야게 보이고 있습니다. 심택 한번 볼까요? FC, CSP 기판 그리고 DDR5 세조 이미 이제 시장에서 많은 그 분석 자료들이 나왔죠. 동사의 좋은 점들이 막 나오는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FC, CSP 기판이 가장 주력인데 최고급 사양 바로 밑단계죠. FC, BGF 기판이 BJ 기판이 최고이고 그 밑에가 FC, CSP 기판인데 심택이 이 시장에 깃대를 꽂고 자기가 킹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시가총액은 지금 1조 1170, 굉장히 높습니다. 1조 한 3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이 정도 보고 있고요. 3만 7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격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판의 기본 난리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PT 파일에서 기판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조라든지 DDR5 구조 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시장 전망, 그 다음에 DDR5 구조,
그 다음에 플립칩은 뭐고, FC CSP하고 FC BGA는 뭔가, MASP는 또 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을 이해하는데, 기판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PCB 가격이 30%나 올랐다는 거죠. 30%나, 그렇죠? 네. 일본과 대만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BGA 가장 비싼 기판이 반도체 기판 시장에서 어,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잡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1조 원대 투자를 약속하면서 시장 반격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투자 시기가 일본, 대만에 비해서 다소 늦은 데다 규모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틈새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기판은 넓은 절연판 위에 회로를 형성하고 그 위에 장착한 반도체 등의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 인체의 생명만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기판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기기들이, IT 기기들이 나오고 또 그 기기들이 최첨단화되고 그 기기들이 고가가 되면서 규모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뭐라 그럽니까, 불량률도 적어야 되고 기능도 더 해야 되고 열도 적게 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기판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폴더블이 나오면 휘어지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기술이 올라가고 배리어가 생기면서 과점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럼 이득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전자기기에 꼭 이런 기판이 필요합니다. 기판이 필요한 기기가 고급화, 그리고 다양화로 과점 체제가 나타나고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업종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성장 업종이라는 거죠. 반도체 기판 시장이 성장 확대 중이죠. 특히 FC BGA가 핵심입니다. 지난해 PCB 시장 규모를 전체 대비 4.4% 늘어난 640억 달러, 약 72조 규모이죠. 이 가운데 반도체 패키징, 단순하게 아니라 반도체를 패키징을 위해서 기판을 이렇게 하나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소재들을 묶어서 패키징하는 시장이 15센트니 약 100억 달러, 11조 정도 시장이 약 12조 정도인데, 이게 전년 대비 23.2%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업계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이 올해 19%더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던데, 이 정도면 IT에서는 굉장히 성장률이 빠른 거죠. 폴더블 다음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오는 25년까지 연평균 10% 성장을 더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또한 FC BGA는 이런 시장의 47%를 차지할 것이다. 결국 기판 시장이 가장 최첨단한 FC BGA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FC BGA는 서버 중앙처치, CPU 등 프로세스 대형화에 따른 대면적화, 차세대 패키지 기술의 진화 및 제조 난이도 증가, 제한된 경쟁 구동 등에서 구조적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FC BGA가 중앙 CPU 등 프로세스 대형화에 따라서 대면적, 차세대 패키지 기술의 진화 및 제조 난이도 증가, 제한된 경쟁 구동, 뭐 이런 것들로 해서 FC BGA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판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기판 산업은 FC CSP하고 FC BGA 이 두 개만 머릿속에 딱 두고 FC BGA가 더 고성화해야 된 것이다. FC CSP는 그 다음 단계, 범용 단계이다. 그래서 FC BGA를 투자를 누가 하고 있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FC BGA에 대해서 얼마나 가격이 좋게 받을 것이냐. 이게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2019년 이후 대규모 증설 공급 부족이 대규모 증설에도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워낙 많은 일단 Q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Q의 퀄리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또 여기에 살아남은 업종에서의 강자들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의 생산 능력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비덴,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FC BGA 가장 비싼 기판 시장의 최고 킹입니다. 일본의 또 신코덴키, 네, 유명하죠, 신코덴키. 네. 다음에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PCB 시장에서 이제 불을 지른 유니마이크론, 대만 유니마이크론, 또 대만의 나냐, 오스트리아의 ATNS, 이 기업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일본의 교세라, 한국의 대덕전자, 일본의 토판, 대만의 킨사스. 이렇게 해서 일본, 대만, 한국의 또 삼국지인 거죠. 네, 일단은
고급 기판은 대만과 일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가 기판은 역시 중국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다시피 DDR5 구조를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DDR5 구조를 이해하셔야 왜 DDR5에서 기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 이해도가 넘어가는 거죠. 이해도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DDR5는 크게 세 개의 큰 섹터로 구성됩니다. 먼저 CPU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 CPU가 나와야 됩니다. 인텔하고 AMD가 CPU를 만드는데 인텔은 PC용하고 데이터용 센터를 두 개를 다 같이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AMD는 데이터 센터만 주로 만든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새 메인보드 즉 기판이 변해야 됩니다. 이 CPU에 맞게 기판이 새로 짜져야 돼요. 여기에 새 RM, 여기에 메모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들에 맞는 규격에 맞는 즉 그 용량에 맞는 D램을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새 메인보드 이 기판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CPU가 첫째로 변했습니다. 인텔하고 AMD가 새 DDR5의 규격에 맞게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맞게 이제 메인보드 기판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D램 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 줘서 세 개가 세트가 딱 완성이 돼야 DDR5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 RM 쪽에서는 아직도 DDR4 관련된 D램들이 있기 때문에 병영에 쓰고 있어요. 새 CPU가 이 DDR4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소화가 되고 재고가 쌓인 것들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새로운 DDR5에 관련된 D램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 시기가 올 연말까지인 것 같아요. 이게 교체가 끝나고 DDR4 관련된 생산돼서 남아있는 재고가 없어지면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대의 DDR5가 급속도로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관련돼서 미리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다. 6개월 선행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메인보드 이 기판 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리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FC, CSP, FC, BGA 이렇게 해서 FC가 붙는 이거 플리칩이라는 거죠. 과거의 기판은 이 칩하고 기판하고 선으로 연결했던 거, 와이어. 이 구리나 더 비싼 것은 금으로 썼는데 선이나 이런 구리어를 쓰면은 이게 이제 돈도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속도도 좀 저항도 생기고 속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칩하고 기판 사이에 솔드볼이라는 동글동글한 뭔가 돌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만든 칩이 플리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와이어 본딩 방식에서 플리칩, 이 솔더볼 형태로 바꿔버렸다. 기판 형태를 기본 구조를 일단 바꾼 게 플리칩. 두 번째는 FC CSP하고 FC BGA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CSP와 BGA는 뭘까? FC CSP, FC는 아까 배웠죠. 플리칩. CSP는 칩 스케일 패키지다. 칩 스케일 패키지라는 것은 이 칩하고 이 기판의 크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 사이즈, 즉 핸드폰이나 핸드폰 AP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등 이런 작은 어떤 사용되는 기판이나 칩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칩보다 더 기판 사이즈가 큰 이제 BGA는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건데 이것은 칩보다는 기판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졌죠. 이런 것은 칩을 2축으로 계속 26축까지 쌉니다. 이것들은 PC라든지 CPU라든지 이제 기기가 좀 크고 이런 것들에 사용될 때는 FC BGA가 사용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장용, 자율주행,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이제 기기들이 막 발전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기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FC BGA죠. 돈이 된다는 거예요. 고급 사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FC CSP와 FC BGA 이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 이쪽이 훨씬 더 선진화된 고가 사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FC CSP는 칩과 기판이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작은 핸드폰 같은 데 필요한 패키지다. 그 다음에 FC BGA는 칩과 기판이 크기가 다르다. 기판이 칩보다 훨씬 크고 칩을 위로 쭉 쌓았는데
주로 여기 쓰는 CPU나 PC의 CPU나 다음에 전장용, 자율주행용 이런 기판을 사용할 때는 FCBGA 기판을 사용한다. 여기가 훨씬 고가이고 비싸다. 당연히 FCBGA 쪽으로 기판을 만드는 쪽이 나중에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기판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FC CSP와 FC BGA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FC CS 기판, 작은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한다. 칩과 기판 크기가 서로 비슷하죠. 네, 칩이 아니라 칩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FC BGA 기판은 CPU나 GPU 등에 사용한다. 칩과 기판 크기가 다르다. 기판 크기가 칩보다 더 큰 거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고가의 주로 FC BGA 기판이 사용되죠. 일본 대만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인텔 CPU를 주로 일본과 대만 쪽에서 기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텔 CPU를 국내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FC BGA 기판에 1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저가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린 거죠. LG 이노텍도 1조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LG 이노텍은 FC CS 기판은 가지고 있었지만 FC BGA 기판은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은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삼성전기는 LG 이노텍보다 한 발 앞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SIP 기판, 시스템인 패키지나 AIP, 안테나인 패키지 기판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과연 FC BGA에 빨리 양산도 하고 성장도 하고 이럴 수 있느냐도 중요한 모습인 거죠. 일단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 등의 기대를 꽂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편 마지막으로 MSAP 기판 제조 공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MSAP 기판. 우리가 이제 기판 공부를 하다 보면 MSAP 기판이라는 말들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Modified Semi-Additive Process의 줄임말이다. 전통적 텐팅 공법은 기판 이에 도금하고 남길 부분 이에 코팅하는 화학약품 등으로 코팅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날리는 방식이죠. 그러면 회로의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사방에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길을 낼 부분에만 비닐을 씌워 놓은 후 물을 뿌려서 비닐을 씌워 놓지 않는 부분만 없으면 아스팔트 길이 나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로를 형성하지 못한 구리 등은 다 버리기도 하고 미세한 회로 팬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전통적인 텐팅 기법에는. 그래서 새로 고안한 게 MSAP 공법이라는 거죠. 네. 회로가 아닌 부분을 필름으로 덮어두고 그 위에 구리를 도금한 후 다시 필름을 날리는 방식으로 그만큼 구리값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세한 패턴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AP 기판이 미세 회로와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판 공법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MSAP 기판을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기판에 대해서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거기에서 꼭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기술들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먼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2편부터는 구체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